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역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더더욱 그 정확한 쓰임을 묻고 있는 어휘부터 가볍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구문 그리고 독해 마지막에 더S 모의고사까지 그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어휘 프린트물에서 42페이지 프리 있죠, 프리. 거기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42페이지부터 해서 뒤쪽에 46페이지까지 프리와 관련된 것들 약간 난이도가 있어서 이 단어 뜻만 기억하고 있어도 대부분 맞출 수 있는 그 스타일이니까 요거 먼저 정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2페이지에서 보면 일단 프리는 그 앞전을 가리키는 거고 의미 연구에서 앞전 그리고 before 거기 보이죠? 거기에 딱 적어주세요. 그래서 pre가 붙으면 미리, 앞 이걸 가리킨단다.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보면 prehistory 이렇게 쫙 보이는데 별표 좀 해주세요. prehistory 별표. 어려워서가 아니라 자주 나오니까 확실하게 기억하자. 이렇게 보면 되고 pre가 before. 여러분 여기에서 before 같은 경우는 뭐뭐 이전에, 뭐뭐 앞에 시간이나 공간이나 둘 다 앞쪽을 가리킨다라는 거고 따라서 pre라든가 before 다음에 쓰이는 말을 잘 봐야 돼. 다음에 쓰이는 게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다. 그러면 before를 뭐뭐 앞에, 공간적으로 앞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before라든가 pre 다음에 쓰이는 말이 시간적이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앞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뒤쪽에 historic 딱 붙여주세요. historic이 바로 역사의 그 뜻이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 될 수 있겠어요? 그쵸? 시간과 관련된 거니까 앞뒤에서 prehistory는 이제 선사시대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사 이전의 이런 뜻으로요. 그러니까 pre는 before라든가 그 다음에 미리 앞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데 pre 다음에 쓰이는 말들이 바로 시간적 개념이냐 아니면 공간적 개념이냐 요것만 살짝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앞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앞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별거 없으니까 그대로 쭉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밑으로 가서 바로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그 밑에 preclude 있죠. preclude의 별표 좀 해주세요. preclude의 별표. 미리 막다, 차단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맨 오른쪽에 prevent 보이죠? 그쵸? prevent의 밑줄 쫙 그어주세요. prevent를 살짝 어렵게 하면 뭘 쓴다고? preclude를 쓴단다.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다, 예방하다 그 뜻인데 prevent보다 조금 어렵게 쓰는 말 이렇게 보면 되고 일단 뭐 중요한 건 둘 다 공통으로 이렇게 pre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보이면 미리 앞 막 그런 뜻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클러드가 딱 보이죠. 클러드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그 클러드하고 발음이 비슷하면서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막상 보면 어떻게 그게 비슷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비슷하다고 생각한대요. 걔네들 귀가 좀 이상한가 봐. 맞아요. 그러고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closed, clud. 분명히 약간 비슷한 느낌은 들지만 이걸 완전히 같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비슷하다고 본대요. 그래서 clud, closed. 그러면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미리 닫는다. 미리 문을 닫아서 어떤 것을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미리 문을 닫아서 어떤 것을 못하게 막는다. 됐죠? 자, 그리고 여기서 clud가 그 closed, 즉 닫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쵸? include는 바로 무슨 말이겠어? include. 안쪽으로 닫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뭔가 들어오게 하고 문을 딱 닫는 거니까 딱 너까지만 포함시키겠어. 나머지는 안 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안쪽으로 문을 닫는다 그런 의미에서 포함시키다 그 뜻이니까 이렇게 똑같이 in으로 시작하는 거 있죠? 그쵸? in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딱 하나만 더 적어보세요. 그래서 포함시키다 해서 incorporate하고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incorporate를 조금 쉽게 쓰면 이제 include다. 이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딱 보면 exclude 딱 보이죠? 그럼 x가 당연히 뭐니까? out이니까. 그럼 exclude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 그래서 out 시켜놓고 문을 닫는 거니까 당연히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그랬을 때 뭘 쓰는 거냐면
요걸 쓴다라는 것도 같이 꼭 기억해 주세요. 뭐가 보여? 이렇게 out이 그대로 딱 보이죠. 그래서 rule out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rule out이니까 규칙을 바깥으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원래 rule이라는 것은 어떤 길이를 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를 재는 자 있죠. 자를 그래서 ruler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측정을 해서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 그 느낌인 거야. 너는 안 되겠어. 나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rule out이 규칙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어떤 뜻이 있다고? 바로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그 뜻이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근에 나타나는 역시 그 트렌드인데 항상 기본 어휘가 가지는 여러 쓰임과 비슷한 말들을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 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preclude는 prevent와 같은 말인데 동의어 몇 가지 더 봐야 돼요. 막다, 단념시키다 요거 있죠. deter 적어주세요. deter.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딱 보이죠? 얘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얘는 이렇게 terror 적어보세요. terror. terror는 공포란 뜻이 있죠. 그쵸? 그러면 공포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D가 붙으면 다운의 의미도 있지만 D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deter라는 단어를 봤어. 근데 밑에 보니까 terror가 보이고 off가 보여. 그러면 비슷한 맥락이구나. 이런 느낌들을 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접두어라든가 어근을 통해서 이 단어 자체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이 단어가 쓰인 문장에서 혹은 그 다음 문장에서 다른 표현들이 나왔을 경우에 비슷한 맥락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접두어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런 식의 전치사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전치사가 보이면 그러면 같은 맥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가 보였어. 그러고 나서 빈칸이야. 그럼 뭘 찾아주는 거고? deter 이렇게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이런 느낌들을 주는 말들이 보였어. 그리고 나서 빈칸이야. 그러면 preclude 이렇게 거꾸로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즉 단어 자체를 봤을 때 접두하고 어근을 통해서 전치사하고 단어의 의미를 봤다면 역설적으로 거꾸로도 똑같이 어떻게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어근을 통해서 이런 단어들까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단다. 됐죠? 그래서 단념시키다 이제 deter. 그래서 공포를 느끼고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 그래서 단념시키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리 막다 그런 의미까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다 적어보세요. 이거 살짝 어렵죠? obviate 적어주세요. 미연에 방지하다. 어떤 일을 진행하는 길 있죠, 길. 그쵸? 길을 우리가 보통 이제 via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미리 막는다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차단한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OB가 딱 보이죠? OB가 붙으면 약간 어떤 느낌이니? 이런 식의 OB가 딱 붙으면 뭔가 이렇게 반대하거나 막는 그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길을 방해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다. 못하게 하다. 그 뜻으로 obviate 꼭 기억한다. 이거 대충 봐가지고 명백한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명백한 그게 아니라 obviate 미연에 방지하다. 막다. 그래서 deter라든가 prevent, preclude 다 보면 돼요. 정리하면 얘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얘네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다 prevent하고 같은 말인데 prevent를 조금 어렵게 하면 저런 표현들이 보인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precursor가 있습니다. precursor는 선구자라든가 전조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맨 오른쪽에 forerunn에 딱 적으세요. forerunn에. 앞에서 달려간 사람이라는 느낌이라는 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precursor 이렇게 쫙 보이는데 요건 살짝 애매해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왔던 요거 있지. forerunner. 요건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이 for 자체가 뭘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for 자체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for에다가 뭐만 붙여서 비동사에 be만 붙여서 before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forerunner니까 앞에서 달려간 사람. 그러면 요게 미리 앞 이걸 가리키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이것까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에서 커가 딱 보이는데 커가 바로 어떤 뜻? run, 달리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커는 달리다 이 뜻으로요. 그래서
키보드에 보면 딱 누르면 그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 있지. 화살표처럼 생긴 거. 그걸 뭐라 그래? 커서. 그렇게 딱 하는 거죠. 커서. 그쵸? 커 자체가 달리다 이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있잖아. 달리다라는 뜻만 생각하지 말고 움직이다, 흐르다. 그렇게도 봐야 돼. 움직이다, 흐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 있지. 여기서 나오는 거. current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 current 하면 그 형용사를 쓰이면 어떤 의미니? 형용사를 쓰이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요게 현재의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어떤 의미? 통용되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현재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그치? 현재 흘러가고 현재 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명사의 느낌으로 쓰이면 당연히 흘러가고 있는 거니까 흐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흘러가는 건 다 되는 거야. 강물이 될 수도 있고 바닷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가 될 수도 있고 해류가 될 수도 있고 조류가 될 수도 있고 강물 있지? 다 돼. 다 되는 거고, 심지어는 뭐가 될 수도 있냐면 그 전선에 이렇게 쭉 따라서 흘러가는 거 있지. 그치? 전류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보통 electrical current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 요 뜻으로도 쓰인단다. 알겠죠? 그래서 커가 바로 이렇게 달려가다라는 뜻이란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더 쉽게 볼 수도 있는 게요.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는 어떤 의미 되니? recur 이렇게 딱 쓰면 다시 달려가는 거니까 되풀이되다, 반복되다. 됐죠? 되풀이되다, 반복되다. 무엇과 같은 말? 됐죠? 이렇게 repeat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같이 그래서 뭔가 달려가면서 발생한다라는 걸 그래서 occur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current 그 다음에 recur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프리커서는 선구자라든가 전조라는 뜻인데 미리 달려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oncur 보이죠? concur의 별표 있어요. concur. 의견이 같다 일치하되고 꼭 기억해야 돼. 의견이 같다 일치하다 꼭 기억하시고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겠니?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함께 달려가네. 네 생각과 내 생각이 함께 움직인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concur가 의견이 같아 일치하다 어떤 거? 됐죠? agree 이렇게 같은 의미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게 약간 요렇게 딱 쓰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딱 쓰이면 아까 우리 current 봤었죠? 그쵸? 그래서 요때는 이 느낌을 살리는 거야. 함께의 느낌을 살린다. 함께 다니는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그 뜻을 쓴다라는 걸 잘 봐야 돼. 그래서 concurrent 이렇게 하면 동시에 발생하는, 적어주세요. 동시에 발생하는 에서 무엇과 같은 말? simultaneous하고 같은 말. concurrent는 동시에 발생하는. 꼭 기억한다. 정말 이 concur라든가 concurrent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concur를 모르면 큰 코 다친다. 넘어가다. 자, 아무튼 concur를 모르면 큰 코 다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넘어가요. 알겠어요? 자, 미안해요. 자, 아무튼 일요일날 힘 빠지게. 그치? 자,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로 와서 predispose 표표해주세요. predispose. 뭐 말 마음이 생기게 하다 그 뜻인데 pre를 가로로 쫙 묶어주세요. 프리를 가로로 묶어도 같은 느낌으로 이제 많이 써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dispose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dispose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쫙 보이는데 여기에서 요거를 가로로 묶어도 비슷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여기에서 프리의 느낌을 살려서 미리 뭐뭐하니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지금 이 단어 자체가 더 중요해서 dispose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원래 그 pose 자체가 어떤 의미냐면 놓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is가 붙으면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dis가 붙으면 away죠. 여러분 away라는 것이 무조건 멀어지니까 안 좋은 거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구별해서 한꺼번에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여기저기에 놓는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dispose가 원래 어떤 뜻이 있는 거냐? 요거 있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딱 해서 원래 여기 이제 배열하다.
다음에 배치하다 이 뜻이 생겨요. 그쵸? 이쪽 저쪽에 떨어뜨려 놓는다 해서 배열하다 배치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건데 여러분 그 배열하거나 배치를 하면 특히 이제 우리도 어딘가에 배치될 수도 있잖아. 그쵸? 오늘 여기 학원에 온 거 있잖아. 자의로 왔어요? 좋아요. 자, 아무튼, 자, 그러나, 살짝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내가 살짝 이쪽에 아니면 현재 입시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쪽에 배치된 것일 수도 있죠. 그쵸?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 근데 나중에 있잖아. 시간이 좀 지나서 보잖아. 그럼 요때 공부 열심히 하길 잘했다라는 거 확실하게 느낄 거예요. 확실하게 느낄 거니까 진짜 여러분 지금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라든가 되게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걸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아무튼 자 봐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면 자, 어딘가에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 있겠어? 나의 행동이라든가 성향이 바뀔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 여기에 배치됐으니까 얼마나 지금 집중해서 잘 듣고 있니? 그치? 막 졸리고 막 그러잖아. 자, 아무튼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 거고 만약 여기에 배치되지 않고 다른 쪽에 배치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우리의 성향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나 성향이 바뀐다.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두셔야 될 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지금 우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얘를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predisposition 이렇게 하면 배열 배치란 뜻도 있지만 보통 어떤 뜻으로? 보통 성향이라든가 기질이란 뜻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거죠. 그쵸? 성향이라든가 기질. 자, 기억나는 것들 두 개만 더 써볼까요? 성향 기질하면 T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이렇게 딱 시작하는 거. 성향 기질. 그쵸? 좋아요. 그래서 템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 이렇게 같이 기억해야지. 템퍼, 템퍼러멘트에서 성향, 기질. 알고 계시죠? 그쵸? 어디 가서 온도 그러면 죽일 거야. 자, 그건 템퍼러처야. 그치? 그래서 템퍼, 템퍼러멘트 같이 기억해 주세요. 배열하다, 배치하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밑으로 와 있습니다. 밑으로 와서 predominate 역시 별표해 주세요. predominate. 얘는 dominate의 느낌을 살리면 돼요. 여러분 dominate는 무슨 말이니? dominate. 그쵸? 지배하다, 다스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지배하다, 다스리다, dominate 앞쪽에 지금 pre를 붙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앞선다라는 뜻일까요? 앞에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쵸? 그래서 predominate는 지배력이 앞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배력이 앞서다. 그러면 옆에 딱 적어봐. pre가 딱 붙었네. 그 다음에 dominate가 딱 보이니까 뭔가 지배하는 건데 그 지배력이 공간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앞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세력이라든가 힘이 앞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predominate 옆에 딱 적어놔. 지배력이 앞서다. 그렇게 딱 적어놔. 지배력이 앞서다. 지배력이 앞서다. 됐지? 그럼 지배력이 앞서는 거니까 당연히 어떤 의미겠어? 우세하다라는 뜻이라는 건 당연히 보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뛰어나다, 우세하다, 그거 있죠? 그 밑에 하나만 더 적어놓으세요. 잘 들어. 그 생태계를 보면 우세종이 그렇지 않은 종들을 지배하고 우세종이 그렇지 않은 종들보다 수적으로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지. 그치? 그래서 딱 밑에 뛰어나다, 우세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바로 그 밑에 뭐뭐보다 많다 적어보세요. 뭐뭐보다 많다. 여기 딱 보면 뛰어나다, 우세하다 이거 보이죠? 그 밑에 한글 뜻 하나만 더 적어두세요. 뭐뭐보다 많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첫 번째 예문 있지? 그치? 자, 거기에 별표 주세요. 첫 번째 예문의 별표. Sunny days predominate over rainy days in desert regions. 바로 보이지?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는 sunny days에서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 무엇보다 이때 over가 뭐뭐보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보다 predominate 무슨 말이야?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는 거야? 우세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많다 이렇게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predominate라는 단어 자체는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이 단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단어가 이렇게 약간 다른 맥락에서는 뭐뭐보다 많다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 있죠. 그쵸? 거기까지 같이 기억해 줘야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BT 보이죠, BT. BT는 이제 타동사인데, predominate가 타동사를 쓰이면 지배하다, 통제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CF 있죠? predominant 밑줄. 혹은 그 옆에 predominating, 거기까지 딱 밑줄 그어주세요. 그래서 뛰어난, 우세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뛰어난, 우세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뛰어난, 우세한 그 옆에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우리 이렇게 했던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뛰어난, 우세한, 만연된, 뭐 팽배한 그런 뜻으로 prevalent, prevalent 여기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아무튼 교육청 모의고사는 적당히 잘 보셨죠? 그쵸? 살짝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그 선생님이 그 일산에 있는 네오학원에서도 같은 수업 진행하는데 거기는 하나 틀린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긴장해서 우리가 일산보다 낫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제 일산에서 얘기했어요. 내일 강북 가서 욕할 거라고. 너네보다 못한다고. 너네가 훨씬 더 잘한다고. 진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그 시험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6평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건데 중요한 건 어렵지 않은 시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읽은 문제 제대로 맞추는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점수에서 5점에서 10점 정도만 올리거나 아니면 유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감을 잡고 가야 돼. 어설프게 다 풀려고 했다가 물론 다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설프게 다 푸는 게 문제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읽은 문제 나는 지금 내 점수에서 한 7점이라든가 하고 10점까지 그렇게만 더 올려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나머지 점수에 여유가 생기잖아. 그러면 그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걔네들이 버린 상태에서 읽은 문제에 집중해서 한 1분이나 2분 정도로 더 투자해서 그 문제를 먼저 맞춰가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래서 읽은 문제를 맞추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될 수 있겠니? 다음 달 볼 때 버렸던 문제 중에서 하나만 더 풀자. 다음 달 볼 때 또 버렸던 문제 중에서 하나만 더 풀자. 이렇게 하면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수능 때 내가 딱 원하는 등급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듣기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금만 더 주의해 주시고 만약 내가 듣기에서 몇 개씩 틀리는 경향이 좀 있다. 그러면 딱 요번 한 달만큼 EBS 영어 듣기 있죠. 그쵸? 수능특강 영어 듣기 있잖아요. 그거 구입하셔서 딱 한 달만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그 듣기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쭉 앞에서부터 뒤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쫙 풀어보는 연습 그거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듣기는 그 기존의 기출 듣기보다 보통 이제 그 마더텅이라든가 자이스토리 이렇게 많이 사시는데 그 책을 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는 수능 듣기는 그해 출판된 EBS 영어 듣기 있죠. 거기에서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그걸 먼저 해주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듣기 약하면 꼭 거기까지 같이 해주세요. 자, 아무튼요. 이 정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gnant 있지. 자, pregnant 봐봐. 야, pregnant는 수능에서 임신한의 뜻으로 물어볼까요? 아니면 다른 뜻으로 물어볼까요? 그치? 임신했다라는 것은 그게 보통 동물과 관련해서 생명체를 몸 안에 품는 거잖아. 그 이미지를 활용해봐. 생명체를 몸 안에 품으면 자, 몸 안에 뭔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지. 그치? 뭔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pregnant가 요건 이 단어 자체가 낯설지는 않거든. 근데 이 단어가 임신한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보다는 그 밑에 있죠. 의미, 생각 따위를 내포한, 의미심장한 밑줄.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잘 잡아줘야 돼. 아, 안쪽에 생명체를 가지고 있구나. 안쪽에 뭔가 가지고 있구나. 내포된 의미가 있나 봐. 내포된 의미가 있나 봐. 그치? 그래서 그 옆에 failed with meaning 밑줄. failed with meaning. 요런 느낌들을 잘 잡아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Every phrase in this poem is pregnant with meaning. 이렇게 보이죠? 이 시의 모든 구는 무엇을? 의미를 임신하고 있다. 이러지 말고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알겠지? 요런 단어들 있지. 그러니까 익숙한 단어일수록 그 단어가 갖는 약간의 비유적인 느낌까지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 읽을 때 제발 포엠이라고 읽지 말아주세요. 포엠 아니에요. 포엠 아니고 폼 요렇게 폼 요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강세 중요해요. 폼 요렇게 이제 그 시라는 거고 폼 이렇게 하면 태국말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참고로요. 자, 나만 재밌네. 자, 아무튼 갑시다. 자, 어찌됐건 폼 요거 있죠. 그러니까 아이유 노래도 러브 포엠이 아니야. 러브 폼
love poem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이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오른쪽 위로 가겠습니다. prelude 별표, prelude 그래서 전주, 서곡, 그 다음에 예고, 전조 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건 pre가 이제 미리라든가 앞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보이죠? 여러분 요거 LUD가 딱 보이는데 적어보세요. play. 그래서 lude는 play인데 여러분 play는 가지고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악기 따위를 연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prelude라는 건 무슨 말이야? 가사가 나오기 전에 앞에 전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주가 들리면 뒤쪽에 무엇이 나올 것이라는 걸 그치 가사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 어떤 일이 예상되는 서곡 혹은 전조 뭐 그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이것도 꼭 같이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play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는 거다.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썼던 거 하나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가지고 놀다의 느낌의 play를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D가 붙으면 또 어떤 의미도 있으니까 다운의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가지고 논다. 그래서 delude는 무엇과 같은 말? 속이다, deceive하고 같은 말. 이제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아무튼 lude에서 play가 바로 이제 악기를 연주하다는 의미에서 prelude에서 서곡, 그 다음에 어떤 일의 전조라든가 이런 뜻으로도 이제 쓰이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두 번째 줄 있죠. 예고, 전조 그렇게 나와 있고 맨 오른쪽에 오men 보이죠? 오men의 밑줄. 오men.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요게 딱 보이죠? 오men. 이게 바로 무슨 말? 불길한 징조. 그쵸? 불길한 징조를 오men. 그렇게 얘기합니다. 적어주시고요. 불길한 징조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앞을 가리키는 거 for가 들어가서 foreboding 이렇게 써도 전조. 됐죠? 전조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뭐 불길한 예가 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premature 역시 별표. mature가 무슨 말이니? mature가 무르익은, 성숙한 그 말이죠. 이제 pre가 붙었으니까 미리 익어버린 그런 의미에서 시기상조의, 너무 이른 그 뜻이고 맨 오른쪽에 untimely 밑줄 긋고 별표해 주세요. untimely. 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untimely가 바로 무슨 말이야? 시간이 아닌 그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말고 때이른, 타이밍이 맞지 않은 그 뜻이야. 때이른, 시기상조의 그 뜻이 되는 거고 자, 요렇게 썼을 때 이렇게 썼을 때가 바로 어떤 의미야? timely 이렇게 쓰면 시간의 그거 아니야. 그 생각하지 말고 이게 바로 어떤 의미야? 시기적절한. 적어주세요. 시기적절한. 즉 타이밍이 좋은 거야. 타이밍이 좋은 거. 이게 시기적절한 그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쓰면 그때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니? 시간의 그 뜻이지? 그치? temporal 이렇게 쓰면 시간의. 계속 강조한다. 기본 어휘의 정확한 쓰임을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스피디하게 문제 많이 풀 거란 말이야. 그치? 요거 어휘 있죠? 어휘 자료 끝나고 그 다음에 구문 끝나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해를 이제 우리 S 모의고사와 함께 많이 풀어볼 건데 그때 어휘라든가 해석 때문에 막히는 일이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지금 기초 작업을 탄탄히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시간의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쓰면 temporary 이렇게 쓰면 일시적인, 임시의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time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시기적절한, 됐지? 시기적절한, 그 다음에 시간의,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일시적인, 임시의 이런 식으로 같이 헷갈리지 않게끔 꼭 정리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premise 있죠. premise 역시 별표해 주세요. 다 좋은 단어, 다 필요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란 뜻으로 쓰이는데 자 보세요. 앞에 혹은 미리 앞이라든가 미리 그 다음에 MIS가 딱 보이지. 그치? 이거 우리 했다. MIS, MIT 하면 어떤 뜻이라고? 보내다라는 거 기억나? 그치? 그래서 폭탄을 보내는 거 뭘 발사한다고? missile. 그치? missile. 그래서 미사일. 그 다음에 보내다 전송하다. T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보내다 전송하다. transmit. 바깥으로 배출하다.
바깥 들으면 e를 붙여서 emit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요게 이제 잘 나오는 거 기억할 수 있겠지? dismiss. 무슨 말이겠어? dismiss. dis가 붙었으니까 얘는 어떤 뜻이 되는 거고 awa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mis가 바로 보내다라는 뜻이니까 모여있던 사람을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첫 번째 뜻은 어떤 뜻? 요게 생기겠죠. 그쵸? 해산시키다라는 뜻이 당연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회사에 일하려고 왔는데 그 사람을 멀리 보내. 그치? 그럼 당연히 어떤 의미? 됐죠? 물론 2번 뜻은 있기는 하지만 1번 뜻이 더 잘 나와요. 왜냐면 요거 자체가 너무 그 부정적 뉘앙스라서 해고하다는 뜻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자주 등장하는 건 얘고요. 이제 세 번째가 더 자주 등장해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멀리 보내는 거야. 이거 네가 제시한 아이디어야? 믿고 거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 따위를 멀리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무시하다. 이 뜻으로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프레미스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 프레미스는 미리 던지는 말, 미리 보내는 말이죠. 그쵸? 그래서 전제란 뜻이라는 거 볼 수 있고요. 전제 옆에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요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가정 있죠, 가정. assumption 있잖아. assumption보다 조금 어려운 말이 바로 premise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assumption보다 어려운 말이 premise.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수 형태로 쓰이면 건물의 구내, 건물 안쪽 있죠. 그쵸? 거기까지 밑줄. 건물 구내라는 뜻으로도 쓰이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예문 있죠. Keep up the premises. 이렇게 쓰면 구내 출입 금지. 두 번째 예문 있지? Keep up the premises. 그래서 premises 이렇게 복수가 되면 건물 구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뒤로 가서 4개만 더 하고 이제 구문 들어가 있습니다. 45페이지 preoccupy 역시 별표해 주세요. 당연히 어떤 뜻이 될까요? pre가 미리니까 occupy는 또 차지하는 거니까 선점하다는 뜻이 당연히 생기겠죠. 먼저 차지하는 거니까. 근데 내 머릿속을 다른 생각이 먼저 차지한다. 그래서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몰두하게 하다, 열중하게 하다 그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이니까 그 두 번째 줄의 의미에 별표 좀 해주세요. 몰두하게 하다, 열중하게 하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absorb 밑줄. 그래서 CF 있죠. CF 보면 오른쪽에 preoccupied 별표. 우리 이거 앞에서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래서 preoccupied가 몰두된 그리고 그 옆에 engrossed까지 쫙 밑줄 그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몰두하고 있다. 그랬을 때 preoccupied, engrossed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밑에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absorbed 그래서 몰두된 absorbed 그래서 preoccupied, engrossed, absorbed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몰두하고 있으면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니까 가능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쓰면서 정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까먹거든. 계속 remind 이렇게 생각해 주면 딱 좋아. 그래서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기억해. 요거 있지. 요게 형용사로 쓰이면 몰두하고 있는 그 뜻이야. 명사로 쓰이면 intention이야. 그치? 명사로 쓰이면 의도란 뜻인 거고 비동사 뒤에 보통 형용사를 쓰이면 몰두하고 있네. 됐지? 몰두하고 있네. 잘 기억해야 돼.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쓰이면 몰두하고 있네. 명사를 쓰이면 my intent 뭐뭐뭐 이렇게 나오면 my intentio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intent가 명사를 쓰이면 의도, 형용사를 쓰이면 몰두하고 있는 그렇게 보고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prescience 보이죠? 예지, 예견 거기에 밑줄 그어두시고 맨 오른쪽에 foresight 밑줄, foresight 밑줄. 자, 이제 얘를 어떻게 볼 거냐? 잘 봐요. 방금 전에 어떻게 봤어? 예지, 예견 그렇게 봤지? 그치? 예지, 예견 그렇게 봤고 예지라든가 예견이라는 것을 앞일을 보는 거잖아. 그치? 앞일을 보는 거고 그럼 얘가 어디에서 나왔고 얘가 여기에서 나왔지? 그치?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어디에서 나왔댔었니? 얘가 바로. 그치? 앞을 보니까 예지 예견이야. 그치? 얘 헷갈리면 안 돼. 요거 있죠. 그쵸? 이렇게 쓰이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쓰이면. 안쪽을 들여다볼 줄 아는 거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부까지 다 볼 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사이트하고 포사이트하고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돼. 그치? 볼 수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지? 미리 과학, 그지를 하지 말라고. 미리 과학, 앞선 과학 그거 아니야. 미리 과학, 앞선 과학 그거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SCI가 딱 나오는데 요게 적어주세요. 아는 거야. 야, 그럼 이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뭔가 내가 알고서 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니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니. 그치? 알고 하는 행동이니까 의식적인 행동이잖아. 그래서 우리 이거 근데 단어를 통해서 이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식적인 하면 뭐라 그러니? 알고 하는 거잖아. 의식적인을 이렇게 쓰지. 그치? 의식적인 이렇게 쓰잖아.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그치? SCI가 바로 뭐라고? 아는 것. 선생님 근데 왜 사이언스는 과학이에요? 맞아요. 자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과학이야. 됐지? SCI가 바로 뭐다? 아는 것. 그래서 conscious는 아주 많이 아는 것. 아주 많이 아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의식적인. 됐죠? 그래서 prescience는 어떻게 해석한다? 앞일을 좀 알아보는 것. 앞일을 아는 것. 그래서 예지, 예견. 이제 그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두 개만 더 볼게요. 오른쪽에 보세요. prescribe 보이죠? 규정하다, 지시하다, 처방하다. 다 밑줄 그어주세요. 근데 뭐 이 단어야 뭐 워낙 또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죠. 그쵸? 요건 뭐 당연히 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이제 어떤 의미니까 요게 요거 쓰다라는 건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누군가 말하는 것을 써놓은 거, 그 대본을 그래서 뭐라 그래? 대본을 스크립트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듣기 대본도 스크립트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었으니까 미리 앞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써주는 거죠. 그쵸? 미리 쓰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만 받아서 드세요라고 이렇게 미리 써주는 거 약을 처방하다. 근데 중요한 건 약을 처방하다의 뜻이지만 실제로 독해에서는 어떤 의미? 미리 이렇게 하고 규정하다, 지시하다 그렇게 많이 쓴다 그랬었죠? 규정하다, 지시하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요게 이제 그 미리 쓰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뜻이 생기는 거고요. 얘는 이제 쉽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 왜 묘사하다라는 뜻이 생기겠어? 야, 묘사하거나 설명할 때는 써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지. 써 올라간다라고 안 하지. 그치? 야, 써 올려봐. 그렇게 안 한다고. 써 내려간다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쓰다라는 의미인데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써 내려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묘사하다, 설명하다는 뜻이 이제 그렇게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는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랬을 때 그냥 쓰는 것보다 뭔가 묘사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림 그리듯이 말해주는 게 훨씬 더 괜찮대요. 그래서 요즘은 묘사하다에서 뭘 많이 쓰는 거야? 요거 많이 쓰죠. 그쵸? 디픽트 많이 씁니다. 묘사하다. 여기에서 뭐만 그대로 끄집어내면 돼? 여기서 그대로 요만 끄집어내면 된다고. 됐지? 그러니까 단어 제대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게요, 그 시험이 만약에 단순히 단어만 많이 알아서 풀리는 거였다면 우리 이렇게 안 해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 얘기하지 않았니? 3년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단어 시험 300개씩 보고 막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왜 100개밖에 안 보겠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치? 잘 나오는 단어의 1번 뜻, 2번 뜻 이걸 아는 게 중요하고 접두어라든가 어근을 통해서 다른 단어의 의미까지 붙여서 갈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지금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더 좋아요. 자, 아무튼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프리베일 보겠습니다. 별표 해주세요. 프리베일. 우세하다, 이기다 이제 그 뜻인데 여러분 요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이 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서 BA 혹은 BAIL 이렇게 쭉 나오면
얘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strong에서 강력한, 힘이 있는 이렇게 보는 거고 앞에 보면 지금 pre가 딱 보이죠? 그쵸? pre가 바로 이제 미리 혹은 앞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도 이렇게 딱 보세요. 그래서 옆에 아예 딱 적어놔. 힘에서 앞서다 혹은 강함에서 앞서다 그렇게 딱 적어놔. 스트롱한 면에서 앞서다 이렇게 보면 돼. 강함에서 앞서는 거니까 앞서다라는 것은 비교 우위란 뜻이야. 그치? 그래서 강함에서 앞서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되는 거냐? 미주고 보세요. 우세하다. 당연하죠? 그쵸? 우세하던 때 생기는 거고 아까 predominate하고 비슷해. 그치? 그리고 우세한 종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종을 이기겠죠. 그리고 우세한 종이 생태계를 장악할 거 아니야. 그럼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널리 보급되다라든가 유행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우세한 말로 그렇지 않은 말을 이기는 거니까 설득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세하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널리 보급되다 설득하다까지 거기까지 같이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걸 왜 또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아니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어근을 몰랐을 때도 이미 알고 있던 단어가 보이죠? available 무슨 말? 이용 가능한. 이용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야? strong 하니까. 강력하고 힘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약한 건 못 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요거 생각나죠? 무슨 말이니? valid. 유효한, 타당한. 적어보세요. 유효한, 타당한. 누군가의 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그 조치 따위가 힘이 있으니까 유효하고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첫 번째 문에서 reason prevailed over emotion. 거기 prevailed over 밑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겠니? 이성이 감정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성이 감정보다 우세하니까. 그쵸? 그렇게 알아두시고 CF에서 prevailing 밑줄 우세한 유행하는. 유행하는의 별표. 유행하는의 별표. 요거 잘 기억해야 돼. 유행하는 그 뜻으로 prevail이 있어. 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러니까 유행한 거야. 그치? 그리고 아까 유행하는 하면 또 뭘 쓸 수 있을까? prevailing 옆에 유행하는. 요거 있죠? current까지. current가 유행하는 그 뜻으로도 쓰이니까 알아두시고 옆에 prevalent 밑줄 우리 아까 봤던 거죠? 만연된 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봤던 predominant하고 비슷하게 prevalent까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오늘 새로 받은 단어장 있으시죠? 그쵸? 자, 거기 day 11과 여기까지 한 범위 또 다음 주에 단어 시험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문책으로 가도록 할게요. 오늘 구문은요, 약간 그 문맥을 보는 의미, 그거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02페이지 11번 하고요. 12번. 지금 읽고 둘 중에 적절한 어휘 골라주세요. 102페이지, 103페이지. 지금 읽어주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그 11번에서는 그 disillusioned가 답이거든요. 그게 답이고, 그다음 12번은 unclear, 이제 이게 답인데, 이 단어를 조금만 더 정확하게 보자. 이제 그게 좀 있는데, 일단 보세요. The task of writing the rule that listed the bird as endangered under the act. 이렇게 딱 보이죠? 일단 여기까지 딱 끊어볼까요? fall이 바로 동사죠. 그쵸? fall이 바로 동사, fall의 과거 형태죠. 그쵸? 여러분, 그냥 fall은 바로 무슨 말인가요? fall. 그쵸?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그럼 to를 썼으니까 이때 to는 명사 앞에 쓰이면 방향이거든? 뭐뭐를 향하는 그 뜻이야. 그러면 fall to는 바로 무슨 말이겠어? 뭔가 떨어져서 뒤에 나오는 쪽으로 향한다 그 말이지. 그치? 그래서 그냥 업무라든가 일 따위가 누구누구에게 떨어지다 그렇게 보면 돼요. 뭐뭐에게 떨어지다, 뭐뭐에게 배정되다. 적어보세요. 뭐뭐에게 떨어지다, 뭐뭐에게 배정되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맨 앞에 나오는 task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이 저 사람에게 떨어졌습니다. Writing the rule이니까 규칙을 작성하는 일이죠. 그쵸? 근데 어떤 규칙이야? 그냥 이대로 꾸며주는 걸로 봐도 돼요. 관계대에서 딱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리스트가 보이는데 여러분 리스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리스트. 그쵸? 그냥 리스트로 만드는 거야. 리스트로 만드는 거니까 열거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등재하다. 그렇게도 가능해요. 어딘가 이렇게 리스트에 포함시키다. 됐지? 그래서 두 가지 뜻 적어주세요. 열거하다, 그 다음에 리스트, 즉 목록에 포함시키다. 두 가지 적어주세요. 열거하다, 그 다음에 목록에 포함시키다. 그럼 여기서는 그 새가 되겠죠. 어떤 특정한 새가 있나 본데 그 새를 인데인저드로 이제 포함시키는 거죠. 멸종 위기에 처한 걸로 포함시키는 규칙을 작성하는 일. 그쵸? 그 다음에 under the act 이렇게 보이는데 under는 뭐뭐에 영향을 받는 그 뜻이거든? 근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봐도 돼. 그래서 어떤 act 아래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act가 중요한 거예요. act를 단순히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법 적어보세요. 법. 여러분 그 법 같은 경우는 원래 쭉 만들어져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국회에서 만드는 법 있죠. 그걸 보통 이제 특별법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특별법이 있다 그러는데 그 특별법이 딱 ac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법 조항, 그걸 act라고 한다. 됐죠? 자,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법 아래에서 그 법에 따라서 멸종위기에 처한 것으로 그 새를 등재하는 규칙을 작성하는 일이 랍 마샬에게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그 규칙을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마샬은 자, 요런 느낌들 볼 수 있겠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처음 언급이 되면 그 사람의 직책이라든가 직업이 보통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아무튼 마샬은 예일대에서 훈련을 받은 즉 예일대학교에서 공부를 한 생물학자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with는 뭐뭐와 함께하는 그 뜻에서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기관과 함께하면 소속을 가리킬 때도 쓰여요. 그냥 가볍게 적고 넘어가요. 애리조나에 있는 FWS와 혹은 거기에 속해 있는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한 생물학자인 마샬은 becoming thrilled 에서 흥분을 느꼈습니다. disillusioned 무슨 말이니? illusion은 바로 무슨 말이야? illusion. 그치? 착각이라든가 환상이죠. 여러분 환상을 갖는다라는 것은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걸까요? 무슨 환상을 갖게 된다. 성공할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실패할 거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렇게 하진 않죠. 그쵸? 그래서 환상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약간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디스가 없었으니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보통 disillusioned 이렇게 하면 환멸을 느낀 이렇게 하거든? 야, 근데 환멸을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은 그 조직에 환멸을 느껴서 그 조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은 그 조직에 환멸을 느껴서 그 조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좀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환멸을 느낀다라는 거 보통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살짝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요거 있지.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disillusioned야. 됐죠? 그래서 실망한 그 뜻인 거고 실망한 혹은 낙담한 그런 의미에서
disheartened 이렇게 딱 쓰입니다. disheartened. 그래서 이렇게 알아도 무엇을 disappointed 있지, 그치? 그걸 살짝 어렵게 표현하면 disheartened, disillusioned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럼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disillusioned, disappointed 이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 overall은 전반적인, 그 다음에 implementation은 실행, 실시 적어주세요. 실행이라든가 실시. 자, 그러면 멸종위기 종이라는 그 법안의 전반적인 실행에 대해서 그 사람은 실망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규칙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데 약간 빡치더라는 거죠. 그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뒤에 FWS라는 그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이요, highly politicized 보이죠?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었다라는 거지. 야, 정치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니? 정치적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게 정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강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읽을 때 또 있잖아. 아주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게 뭐냐면 컴마만 보이면 끊으려고, 쉼표만 보이면 그저 쉬어가고 싶어갖고, 그거 있지. 끊지 말고요. 앞에서부터 생각해. 앞에 뭐가 보여? 여기 딱 동그라미 쳐봐. 가지고 있는 게 계속 최대한 활용하는 거야. 바이는 전치사지. 그럼 전치사는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바이가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까지 그대로 한 호흡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명사 앞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올 수 있단다. 이렇게 보는 거야. 바이인데 전치사인데 형용사네? 명사 나올 때까지 그대로 쭉 가자. 그래서 뒤쪽에서 뭐가 보여? 딱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뒤에 interest까지 일단 그대로 쭉 한번 가봐야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그 FWS는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었어요. 강력하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이런 거 하는 거 알겠지? 아는 단어를 살짝 활용한 거지. 뭘 붙였어? ed를 붙였잖아. ing나 ed는 어디에 붙이고? 동사에 붙이는 거고,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과거 분사가 명사 앞에 쓰이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수동의 느낌만 살려. 아니, 그냥 요 money의 느낌을 살려도 돼. 그냥 돈이 많은 그 말이야. 그치? 힘이 있고, 돈이 많은 interest 무슨 말이야? 관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 집단 적어보세요. 이해 집단. 그래서 interest를 이해 집단. 자, 그러면 힘 있고 돈이 많은 이해 집단에 의해서 대단히 정치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 볼 수 있겠네. species listings and particularly habitat designation as a threat 이렇게 딱 보이지? 딱 밑쪽을 보시면 돼요. 이거 많이 봤죠? 그치? 뭐뭇을 뭐뭐로 보다, A를 B로 보다, C, A, S, B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되는 상황이 나왔으니까 앞쪽에서 disillusion들을 지금 쓴 거야. 그러면 아니 멸종 위기에 처한 거 그거 해보라고 했더니 막상 실행하려고 보니까 그 조직이 이 모양 이 꼴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힘이 있고 돈이 많은 이해 집단에 정치화되어 있는데 그 집단은 그 종들을 리스팅, 등재하는 것, 목록에 올리는 것, 그리고 특히나 habitat designation 무슨 말이야? 서식지를 designation, 지정 혹은 임명 그 뜻이죠. 종들을 등재하고 그 종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 서식지를 지정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다고? 그들의 일에 대한 위협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뒤쪽에 부연 설명이 딱 콜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봐봐. 만약에 한 가지 종이 등재가 돼. 멸종 위기에 처한 종으로 등재가 되지만, 리스트에 포함이 되지만, 지정되지 않는 거지. 뭐가 지정되지 않는 거야? 그치? 서식지라고 봐야 되겠고, 앞에 나오는 요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지. 그치? 그래서 이게 원래 크리티컬인 결정적인 중요한 그 말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서식지 그렇게 보면 돼. 보존 서식지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중요한 서식지. 됐지? 크리티컬은 중요한 그렇게 봐도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 잡을 수 있겠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라고 등재는 해줘.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서식지 지정은 안 해줘. 얘네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고 넘어가는 거야. 왜냐면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서식지를 지정해주고 그쪽은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들은 그냥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얘네들이 자리 잡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서식지가 없으니까 막상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쪽을 개발해도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그냥 뭐 그들의 사업에 위협이 안 되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라는 거죠. 그쵸?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대로 해석해봐. 중간에 삽입된 거거든. 현재 흔한 패턴인데 그렇게 하면 돼. 현재 흔한 패턴인데 그래서 참고로 앞문장 전체와 그 다음에 동사 그 is 요거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which is가 그대로 생략된 걸로 보면 돼. 그냥 그대로 해석해도 돼. 한 종이 등재가 되지만 서식지가 지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흔한 패턴인데 그러면 사업에 대한 제약은 훨씬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떤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 등재만 해놓고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12번. 12번은 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그 순서하고 삽입에 선생님이 또 다시 한번 언급을 또 할 거예요. 언급을 할 건데 일단 처음에 딱 보면 Why are certain languages mistakenly thought to be primitive? 이렇게 보이죠. 왜 특정한 언어들은 mistakenly, 잘못 생각되는가? primitive니까 원시적인 그 뜻이죠. 자, 왜 원시적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발표해 주세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문제 유형에 관계없이요. 물론 그 순서나 삽입에서 더더욱 활용도가 높기는 하지만 뭐가 보이면 복수명사가 보이면 요거 잘 생각하라겠어. 복수명사가 보이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 복수명사의 기능이 뭘까? 2개 이상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요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잘 생각해야 돼. 요게 상위 개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문제를 통해서 잠깐 언급하기는 했었어요. 봐봐. I have many books in my house. 무슨 말이야? I have many books in my house. 집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끝.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봐봐. 나는 많은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나는 많은 과일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않겠지. 항상 수능 독해는 뭐가 필요할 거다? 구체적인 말들이 뒤쪽에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many books라고 얘기했고 many sports 이렇게 다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이러이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뭐가 될 거라고? 구체화되겠지. 즉 복수명사가 특히나 순서나 삽입에서 보이면 상위 개념의 역할을 하니까 뒤에 뭐가 나올 수 있겠다? 뒤에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이 암시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뒤에 요게 나온다라는 거. 따라서 이 문장의 위치를 물어본다면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말한 것 앞쪽에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수명사라고 해서 단순히 2개 이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수 있음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순서 삽입 있잖아. 그 문제를 풀 때 왜 헷갈려? 대명사 지시의 연결어는 알겠는데 나머지 것들에서 여기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저기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순서를 배우려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들겠어? 이런 의미론적인 단서들이 조금 소홀히 있기 때문이야. 바꿔 말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헷갈리지 않고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쵸? 자, 아무튼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뒤쪽에 구체적인 이유가 보이죠? 그쵸? 왜 특정한 언어를 원시적이라고 하냐면 자기가 사용하는 말과 좀 다르니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쵸? 보세요.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consider 합니다. 그래서 consider에 딱 적어볼까요? 그럼 consider를 고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consider를 뭐뭐서 뭐뭐라고 여기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A를 B라고 여기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consider A.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A를 B라고 여기다 적어봐요. A를 B라고에 대해서 consider A to be B 이렇게 많이 쓰고요. 요건 생략 가능해요. 그러면 당연히 A 자리에는 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명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겠니? 비동사 다음에 쓸 게 들어가겠지. 그럼 비동사 다음에 쓸 거는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가 들어갈 거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치? A를 B라고 여기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치? A를 B라고 여기다. 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얘를 수동태로 바꿨을 때. 그치?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A는 B라고 여겨진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딱 적어보세요. A is considered. 그 다음에 to be. 물론 얘는 생략 가능하고 그럼 뒤쪽에서 B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자리에 나타나는 모양을 잘 봐야 돼. 형용사 아니면 뭐가 나올 거라고? 형용사야. 부사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야 돼. 그걸 명사가 있지만 앞에 수동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면 돼. 복잡하게 가지 마. 그냥 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이 자리에 형용사, 부사 아니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고? 부사가 아니라고. 아, 왜? 그냥 그 있는 거 그대로 쓴 것 뿐이잖아. 근데 이걸 어법으로 낸다니까, 젠장. 그치?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니까 그대로 보세요. 자, 그럼 갑니다. 자,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언어를 얘를 목적어라고 보고요. 이제 뒤에 ugly or primitive 딱 보이지? ugly or primitive sounding. 이걸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보면 딱 맞죠. 뭐뭇을 뭐뭐라고 여기다. 목적어, 목적격보어. 그럼 여기서 ugly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 ugly. 그냥 못생긴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못생겼다는 거야. 못생겼다기보다도요. 어찌 보면 좀 그 시한성이 좀 안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영어가 시한성은 제일 좋아요. 왜? 받침이 없잖아. 받침이 없고 위쪽에 뭐 이런 거 쓰니? 이런 거 안 쓰잖아. 그치? 이런 거 안 쓰고요. 그 다음에 뭐지? 이게 쓰기도 힘들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안 쓰잖아. 그치? 이런 거 안 쓰고, 그 다음에 영어는 또 그 띄어쓰기가 좋죠. 그쵸? 우리말 띄어쓰기 봐봐. 그치? 존나 짜증나지?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단어 하나씩 띄어쓰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언어는 이렇게 만드는 게 좋아요. 사용하는 사람이 어려워하면 그걸 왜 그렇게 쓰라고 강요하는 거야? 봐봐. 야, 사람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언어가 생겼지. 언어가 생기고 나서 사람이 생겼니?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게 웃긴 거야. 우리 국어의 그 문법 같은 거 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틀리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왜 틀리게 말해 병신아? 그게 아니라 왜 헷갈리는 것을 쓰라고 강요해? 그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 뭐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영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하고 태국어하고 일본어는 거의 못해요. 그냥 몇 마디 그냥 조금 그냥 식당 가서 할 줄 아는 정도? 그래서 다이조부 데스. 오카이게, 그래서 계산요, 요 정도, 요 정도 할 줄 아는 거고, 태국어는 내가 얘기했지. 그 지난 12월 달에 내가 태국어 왕초보 탈출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내가 그 150강짜리를 결제를 했단 말이야. 열심히 이제 인강. 지금까지 2강 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이제 다음 달 말이면 만기야, 젠장. 지금 148강이 남았어. 148강을 6월 말까지 어떻게 다 들어. 그쵸? 나는 지금 여기 148강에서 48강이라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형강이 짱이다라는 걸 다시 좀 느끼고 있는데 태국어 딱 보잖아요. 태국어 보면 하나 쓸 줄 알거든. 이게 아까 말했던 봄, 나를 가리키는 거. 나를 가리키는 거. 이게 태국어잖아. 봐봐. 영어는 어떻게 쓰면 되니?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쓰면 되죠. 중국어는 생각도 잘 안 난다. 존나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재밌기는 해요. 재밌긴 한데 태국어는 태국어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태국 사람들 말하고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막 그림 그리듯이 막 이렇게 써요. 막 쓰는데 어설프게 잘못 보면 라면 부스러기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못생겼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도 그렇죠. 발음도 그렇잖아요. 지금 봄. 강세 있는 거 알죠? 강세 있어요. 강세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tomorrow? 내일 뭐 해요? 이거거든요. 내일 뭐 해요? 그래서明天你做什么? 이렇게 하면 이제 내일 뭐 해요? 중국어야. 근데 이제 태국어라면 뿌릉니 짜탐 아라이캅, 뿌릉니 짜탐 아라이캅. 이게 봐봐. 되게 이게 태국 사람 같냐? 아무튼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뿌릉니가 바로 내일이에요. 짜탐 하면 이제 하다는 뜻인 거고 아라이가 무엇? 캅 합니까? 뿌릉니 짜탐 아라이캅. 이런 식으로 내일 일하시나요? 탐탐이 일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죠. 우리말에 비하면. 그쵸? 자, 아무튼요, 못생기거나 그 다음에 원시적인 소리가 난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만약에 그러한 언어들이 사용한다면, make use of는 사용하다는 뜻이죠.
자, 소리와 그 다음에 소리의 결합을 사용한다면 자, 어떤 거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그쵸? 왜 원시적에서 명확하지 않은 소리와 소리의 결합을 사용을 하니까. 그쵸? 자, 근데 아까처럼 몇 마디 해주면요. 진짜 태국말 잘하는 줄 알고 너무 태국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그래도 영어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화장실 어디에요? 한마디 했다가 방향을 알려주는데 그 방향을 못 알아듣겠어요. 방향을 알려주는데 방향을 못 알아듣겠어요. 화장실 어디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만 배웠지 상대방이 말을 했을 때 그걸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야. 맞아. 그러니까 가르쳐줄 때 그런 거 확실히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헝남 유티나이 컵. 그래서 헝남이 그 화장실이거든. 그걸 딱 그것만 딱 이렇게 그것만 배웠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그걸 막 뭐라고 말하면 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습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요. 자, 뒤에 볼게요. Because the sounds are grea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anguages they themselves speak. 자,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그냥 그대로 꾸며주는 걸 보면 돼요. 자, 왜냐하면 그 소리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hose는 앞에 나오는 복수 명사를 반복할 때 쓰는 거 이렇게만 해주세요. 그 소리가 그들이 말하는 언어의 소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하게 보이니까 일부의 언어를 원시적이라고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거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은 어법상 틀린 부분 하나 찾아주시고요. 14번은 어법상 적절한 거 둘 중 하나 골라주세요. 조금만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요거 그 작년 평가원 기출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봐도 동사가 없는 것 같죠. 그거 봐야 돼. 자 볼게요. 여기서 패키지는 그냥 모음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집합이라고 봐도 돼요. 왜? 패키지니까 하나의 꾸러미로 모은 거야. 그치? 모음이라든가 집합. 됐죠? 모음이라든가 집합의 패키지. 자 그러면 도구.
그 다음에 foraging techniques니까 기술이죠. 기술인 거고 foraging은 바로 어떤 거냐면 그 채집이라고 보면 딱 좋아요. 채집. 그래서 물건 따위를 찾아가지고 오는 것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도구와 채집 기술,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이때 used는 과거 분사로 이렇게 꾸며주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제 잘 들어야 돼. 자, 누가 사용하는 거야? Any group of foragers 이렇게 딱 보이죠? 여기가 끊어볼까요? foragers니까 채집인 그렇게 보면 돼요. 채집인 바깥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바깥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때 arrangement는 뭘로 봐줘야 맞겠냐? arrangement. 일단 소셜은 사회적인, 그치? 원래 arrangement는 어떤 뜻이야? arrangement는 물건을 배열하는 거잖아. 봐봐, 이거 작년이라니까? 그치? 뭔지 알겠지? arrangement 알잖아. 익숙한 단어잖아. 근데 무슨 뜻인지 살짝 고민되지.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나타나는 트렌드가 계속 이런 거기 때문에 나에게 익숙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잘 들어야 돼. 누가 사용하는 거야? 누가? 바깥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구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먹을 것을 구해올 때 필요한 뭐가 되겠어? 필요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살짝 이런 느낌들을 자꾸 읽어가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도구라든가 혹은 설비 그 뜻이에요. 도구라든가 설비. 사회적인 도구라든가 설비 그 뜻이 되는 거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회적인 방식이라는 뜻으로. 사회적인 방식. 즉 과거에는 이게 약간 어떤 의미냐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 있지. 그치? 그런 뜻으로 이제 많이 쓰였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도구라든가 설비의 뜻으로 나왔으니까 이따가 그 독해할 때도 비슷한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올해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 뜻으로.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소셜 어레인지먼트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새로운 거 가르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하다고?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소셜 어레인지먼트, 사회적인 합의된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최근에는 시험을 어렵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옆에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확인해서 제대로 알 줄 아는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쵸?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쫙 가로를 한번 묶어보세요. 가로를 쫙 묶어서 얘가 주어니까 뭐가 없는 거야? 동사가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being을 is로 이렇게 딱 바꿔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봐봐. 그 집단이 사용하는 사회적인 설비라든가 뭐 도구라든가 뭐 채집 기술 이런 것들의 그 모음이라든가 집합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한 개인이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요건 이해되시죠? 뭐가 보이니?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투투 보이죠? 투투 보이고 투부정사 빼 포 플러스 명사는 뭐가 되고 의미상의 주어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for any individuals 요거 있죠? 요게 요렇게 의미상의 주어 해석했을 때 주어처럼 이렇게 쓴다라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쵸? 됐네요. 자, 요거 한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옆에 14번까지 하고 쉬었다 할게요. 14번 보시죠. 자,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봐봐. 좀만 더 균네. Goods must be moved. 그래서 여기서 goods는 상품이라고 봐야죠. 상품은 이동되어야 합니다. 즉 상품은 옮겨져야 하며 price is agreed. 가격이 합의했다. 맞아? 보통 이렇게 컴마를 통해서 연결을 하면 앞쪽과 동일한 구조가 되고요. 동일한 구조면 반복되는 건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앞에 나오는 무엇이 must be 요게 이제 생략된 걸로 적어봐요. 많이 보면서 익숙해져야 돼. 많이 보면서 익숙해져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작년 수능 때 6등급이었는데 그 4월 그 재수생 중에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89점. 그렇게까지 올라와요. 올라오고 우리가 하고 있는 S 모의고사 같이 했던 친구예요. 일산에 있는 친구예요. 일산에 있는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읽어가는데 이게 답이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치? 그렇게 읽어가면 돼. 그렇게 읽어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를 많이 풀고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 잘 풀기 위한 기본 단계가 어휘의 쓰임을 정확하게 알자.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자. 그리고 길어진 문장들 좀 더 읽어가는 연습을 해주자. 됐죠? 자, 보세요.
자, 상품은 이동되어야 하고 가격은 합의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only after a long and complicated process. 그래서 단지 길고 복잡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 will the commodity in question. 참고로 여기서 in question은 문제가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논의되고 있는, 그치? 논의되고 있는 그 상품이 be there,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누가? 최종 사용자가 누릴 수 있도록, 물건의 사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지.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는 차우지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건 좀 복잡한 건 아닌데, 자, 여기에서 간만에 나오는 도치구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뭐가 보이니? only 다음에 적거나 only 다음에 부사를 쓰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쓰는데 이때 쓰는 접속사는 가장 많이 썼던 게 when이라든가 if 요거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단지 뭐뭐 할 때 뭐뭐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렇게 나오면 뒤쪽에서 동사, 주어, 도치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쵸? 그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뒤쪽에 동사 앞에서 끊고 해석한다. 단지 뭐뭐 할 때 뭐뭐다. 아, 그쵸. 뭐,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하려면 그 상품은 이동되어야 되겠죠. 공장에서, 내가 있는 집으로, 혹은 내가 그 구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상점으로 이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가격이 합의되어야 되겠죠.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에. 그쵸? 자, 그리고 단지 길고 복잡한 과정이 지나고 나서 commodity 상품, in question은 논의되고 있는, 이제 앞에서 말하고 있었던 그 상품이 be there. be there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착하다, 존재하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도착하게 될 겁니다. 최종 사용자가 그 상품 사용을 즐길 수 있도록. 됐죠? 자, 그거 보시면 되고 This applies. 자, 이건 적용됩니다. 영화와 비디오에도 적용이 됩니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as much as는 뭐뭐만큼 많이 그 뜻이죠. 가볍게 생각해 준다. 자, 여기에서 지금 as가 딱 보이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해가지고 as는 뭘 가리키는 거야? 뭘 가리키는 거? 동일하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지.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 뜻이죠. 그러면 앞쪽과 뒤쪽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당연히 무엇도 같을 거다? 사용되는 동사의 형식도 같을 거다. 그쵸? 사용되는 동사의 형식도 같을 거다. as 똑같은 거니까. 앞쪽에서 그러면 일반 동사 사용됐으니까 applies 보이죠? 그쵸? 그럼 당연히 뭘 쓰면 맞겠어? 일반 동사 반복되니까 덧을 이렇게 쓰면 맞겠죠? 그쵸? 가볍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거니까 as는 앞쪽과 뒤쪽의 동사의 사용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것이 영화와 비디오에도 많이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어디에 적용되는 것처럼?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자, 그건 적용됩니다. 심지어 어디에도? 그러한 분야에도 적용이 됩니다. 영화와 비디오 사업의 분야인데 어떤 분야야? 대시 앞에 나오는 that sector. 여기 뭐 꾸며준 걸 보면 되죠. 그래서 that likes to think of itself.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는 분야에도. 잘 들어. 밑줄 그어봐요. 약간 단어가 어려운데 그 remote는 무슨 말이에요? remote.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말이지. 잘 들어. 우리가 이걸 그래서 어휘할 때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서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관련 있는 거면 가까이 있는 거야. 그치? 가까이 함께 지내는 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 이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억지로 같이 다니려고 하진 않잖아. 그치?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하고 비슷해. 그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비슷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멀리 떨어지니까 다른 거야. 그 다음에 antagonistic은 여기서 anti가 들어가 있지. 그럼 anti는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적대적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opposite, 반대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무엇과 반대라고? 이런 것도 잘 봐. 상품 교환의 regular process라는 거 보이지? 여기서 regular의 별표. 여러분, regular는 여기서 어떤 뜻일까요? 그렇잖아. 야, 그 뭐지? 우리 가게에 그 늘 오는, 변함없이 늘 오는 그 단골 손님 있지? 그 단골 손님도 regular라고 얘기하거든? 저는 여기 단골입니다. I'm a regular here.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regular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규칙적이고 정기적이고 통상적인 그 뜻이야. 통상적인, 일반적인. 적어놔. 통상적인, 일반적인.
typical 있죠. typical이라든가 usual 비슷한 의미야. 그럼 약간 특이한 그런 거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 특이한 그랬을 때는 irregular이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런 느낌도 조금만 더 잡아줘. 그래서 그 다른 상품과는 조금 그 다르거나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도 앞에 나오는 규칙이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조금 쉬었다가 좀 더 하고요. 그리고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쉬었다 하시죠.